네,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염정 하이투자증권 차장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곳 어딜까요? 첫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보시면요. 엔터주가 초반부터 강했죠. 이 같은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SM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 또 관심이 집중되고 여기에다가 펀더멘털적인 측면까지 더해지면서 그다음 넥스트 레벨업을 이어갈 엔터주 타자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염정 차장님과 이 얘기를 또 한 번 하게 되네요. 우리 차장님께서 골라오신 섹터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볼 섹터 딱 핵심적으로 엔터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오늘 뭐 워낙에 지금 시장 전반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예. 일단 오늘 오전 아침에 이제 리포트들을 살펴보니 일단 하이브에 대한 리포트가 사실 좀 많았고요. 이제 상향 리포트에 대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장 초반부터 지켜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하이브의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 엔터 사사들에 대한 실적의 지금 합산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좀 향방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요. 특히나 뭐 최근에는 이제 SM과 뭐 하이브의 어떤 이런 인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시장 자체에서는 여전히 이제 엔터주에 대한 시각이 조금 또 엔터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오늘 엔터주 그래도 일부 종목들은 오늘 좀 주가 추이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뭐 SM과 하이브의 인수전에서 살짝 소외됐었던 또 JIP가 또 다른 또 그 인수 뭐 지분 인수격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 뭐 시장에 저는 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다시 또 재부각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걸 하나씩 좀 차차히 볼게요. 말씀해주신 대로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뉴스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이 확실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리포트 오늘 증권가에서 11곳에서 TP를 다 높여잡은 하이브부터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나눠볼게요. SM, 그러니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배제하고도 지금 개별적인 실적만 보더라도 2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TP를 높여잡던데 그 정도로 지금 괜찮은 건지 지금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높지 않아요? 일단 뭐 그렇게 보면은 사실 엔터주의 다른 종목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엔터주의 레벨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레벨을 지금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가 앞으로의 좀 향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이브의 리포트들을 좀 보게 되면은 하이브에 국한된 리포트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엔터주, 우리 엔터 산업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또 거의 비슷한 이제 엔터사들마다 기획사들마다 이제 비슷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SM 3.0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 핵심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멀티레이블 체계로 바뀐다. 멀티레이블 체계로 바뀐다라는 뜻은 그 기존의 이제 아티스트들 IP의 대비 주기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한 팀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한 3년 이상이 걸리면 앞으로는 1년 정도면 팀이 만들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음반 발매 수도 증가하고 있는 좀 빠르게 좀 패턴이 빠르게 좀 사이클 자체가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IP에 대한 부분도 좀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수익이 조금 더 빠른 간격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SM 3.0뿐 아니고 이제 하이브도 마찬가지 멀티레이블로 가기 때문에 수익을 다각할 수 있는 충분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이번 밸류에서는 위버스가 이제 완전히 SM 쪽에서 아티스트가 들어왔을 때는 밸류를 산정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엔터에 대한 레벨업 자체가 아직까지도 열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SM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갈게요. 지금 SM도 증권사에서 6곳이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 플랜 이야기 하셨잖아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3.0 계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도 또 중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확실히 수익화 전략 발표 후에 밸류 레벨업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지금 SM의 3.0 플랜은 인수가 되든 안 되든 사실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인수권 전에도 사실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 뭐 어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뭐 기존의 라이크 기획과의 지금까지
전까지 조금은 투명하지 못했던 이제 경영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엔터사들의 어떤 경영이라든지 이러한 좀 체계가 좀 노출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수익 구조가 많이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투명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영권 네. 분쟁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뒤집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죠. 이 부분은 사실 시장을 계속 뉴스를 계속 봐야 되는데 오늘 또 공시 나온 건 하이브가 예정보다 좀 빠르게 그 이수만 대표의 그 지분을 빠르게 좀 공시를 좀 냈습니다. 빠르게 인수를 마무리를 지었고 여기에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지금 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오늘은 아니고 오늘부터 어떤 좀 심사가 좀 들어간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카카오가 어떠한 입장을 좀 밝힐지에 대한 부분 좀 중요하고 하이브 역시도 지금 여러 가지를 좀 열어놨어요. 지금 SM SM 아티스트라든지 경영진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인수를 해도 사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독자의 레이블로 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좀 다독이는 또 오늘 또 내용이 발표가 됐고 또 카카오에도 또 열어줬죠. 카카오에도 충분히 협업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열어주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나갈지는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SM 주가는 진짜 어렵네요. 3.0 펀더멘털만 보더라도 레벨업이 가능한데 여기서 경영권 분쟁이라는 새로운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주총 전까지 또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변수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 바꿔서 개별 종목 JYP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성우 기사님,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신고가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매집을 하는데 그 배경에는 또 아까 염 차장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시장에서 지금 소문만 무성한 카카오엔터의 다음 공략 타자가 JYP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엔터 중에선 가장 실적이 좋아서? 뭐 때문일까요? 엔터 중에서 현금 흐름이 제일 깔끔합니다. 딱 매출, 내려오는 영업이익, 이익 이쪽이 아주 깔끔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엔터를 살 때는 JYP 엔터를 가장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너무 투명하다. 뭐 깔끔하다 보니까. 그리고 카카오 엔터가 JYP를 살려고 해도 안 팔 것 같습니다. 팔 이유가 없죠. M&A 측면에서 JYP에는 니즈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니즈는 있는데 회사를 팔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 특성상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팔고 다른 엔터 사업을 할 것도 아니다 보니 팔 이유가 없고요. 시장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고요. 이 실적의 중심이 뭐냐면 글로벌에서 탑에 서 있는 엔터 업종 우리나라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실적 부분의 증대는 이제 중국 그 부분이 열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멀티플 부분이 기본 20% 이상 상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JYP 기준으로는 뭐 3조 시가총액의 당위성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SM 밸류 같은 경우가 12만 원으로 고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레이징을 더 한다 하면은 눈에 보이는 실적의 키 맞추기가 밸류 키 맞추기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통해서 JYP 같은 경우는 외국인 펀드 이쪽에서 좀 선호하는 그런 종목이기에 수급이 계속 유입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멀티 레이블이 정말 대세화가 된다면 JYP 쪽에서도 카카오랑 손잡아서 뭔가 시너지 기대할 수도 있지 않아요? 정말 니즈 없고 팔 이유 없는 게 맞을까요? 만약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어요? 사업의 협업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업의 협업은 가능해요. 그런데 하지만 매각은 아니다. 매각은 보세요. 제가 제 사업을 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함께 협업을 했을 땐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의 성장이 보이는데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박진영 의장의 특성상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SM의 밸류 키 맞추기 관련해서 이야기 주셨는데 염차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우리 이사님의 얘기가 동의하는 건데 일단은 JYP의 특성상 성향상 쉽게 그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기획사라고 보고요.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는 지금 SM과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펜 플랫폼. 플랫폼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SM에 투자를 했거든요. SM의 디어유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그쪽과 협업을 지금 맺기 시작한 단계인데 이 부분이 또 이제 또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JYP 엔터가 지금 뭐
매각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JYP엔터가 여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치를 또 재평가받는 기회 정도로 일단은 지금은 보고요. 네. 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공감대를 주셨는데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상승으로 2조 거의 7천억 원까지 실종 불어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또 밸류 키 맞추기와 함께 3조까지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이성우 이사님께 추가적으로 좀 짧게 여쭤보면 네. 카카오 엔터가 연말 안에 뭐 상장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뉴스를 통해 좀 전해졌거든요. 네. SM 인수 여부는 또 변수가 되겠지만 만약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카카오 개별적인 것도 봐야 하는데 일단은 엔터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엔터 4사의 어떤 타격감이 있어요? 아니면 다 같이 좀 레벨업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올라오는 밸류에 따라서 다 같이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우리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수급이 좀 꼬일 수 있어요. 이 볼륨이 크다 보니까 네. 다른 엔터를 팔아서 이쪽에 우선은 들어가야 할 수도 있거든요. 파이가 제한적이라서. 네. 예. 그렇다 보니 그 시기에 맞춰서는 조금 뭐 시장에 대한 고민 더해서 업종에 대한 수급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이슈는 좀 감안을 해보자. 그래도 레벨업 다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 효과까지 몸값 산정과 관련해서 뉴스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인 측면으로 좀 가보죠. 일단은 연초부터 리오프닝 그리고 신인 아티스트 이런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에 경영권 분쟁 더해졌죠. 다양한 이슈까지 네. 더해지면서 지금 계속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잖아요. 네. 엔터주 여기서 추가 강세 가능한가요? 염차장님? 사실 추가 강세가 가능하다라기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시점이긴 한데 일단 시장에서 이슈가 일단 한 주 정도 쉬었거든요. 한 4, 5거래일 정도 이 부분이 살짝 좀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한번 좀 재점화될 수 있는 시기는 또 올 수 있다. 그럼 주가는 다시 또 기존의 어떤 상승 레벨을 다시 조금 더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지금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탑픽은 어떻게 고르세요? 탑픽이요? 지금 뭐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탑픽 네. 고르기 정말 어려웠는데요. 있어요? 일단 저는 디어유를 좀 봐보겠습니다. 제 디어유는 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요. 네. 디어유 앞서 말씀드렸듯이 SM의 팬 플랫폼이고요. 좀 이번에 작년이었었죠. NC의 유니버스를 이제 통합을 통해서 인수를 통해서 몸집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디어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높은 영업이익률 거의 40에서 50% 정도는 되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은 지금 매출액이 증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팬 플랫폼으로서 지금 위버스 양강 구도를 가지고 있었고 디어유의 유료 가입자 추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그 IP의 증가입니다. IP의 증가는 연간으로 한 20% 정도씩 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JYP에 IP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조만간 그 카카오 계열이죠. 카카오의 레이블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이 입점된다. 그중에 가장 또 유명한 그룹인 아이브가 입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출 증가는 뭐 어느 정도는 다 확보가 된 상태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디어유의 지역별 유료 가입자를 봐야 되는데 네. 전체 매출액의 한 80%가 해외 비중이에요. 해외 비중에서 최근에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중국의 매출 비중의 증가거든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1분기부터 지금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가 나타났는데 유료 가입자 비율이 거의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그 부분은 그 어플 다운로드 받는 데서 그 안드로이드 기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증가가 나타난 부분이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 사실 4분기 돼서야 그 부분이 좀 팍 터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어유는 앞으로의 지금 사실 뭐 SM의 이런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디어유는 먼저 가격이 한번 뛰었었고 네네.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리포트에서는 어디에 인수돼도 오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한 최근 5거래일 정도 주가 조정 받았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다시 가져보는데 지금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너무 뜨거워졌기 많이 올라와서. 때문에 이제 그 맞아요. 부분이 조금 이제 그때도 좀 비싸서 고민된다 하셨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뜨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봐가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업 자체는 지금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보유의 영역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고점 터치 이어질까요? 1월 말에 굉장히 튀어 올랐거든요. 그렇죠.
1월 말이 아니고 지금 고점은 2월 중순이었어요. 2월 중순에 지금 5만 8천 원 터치를 하고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은 일단 뭐 가격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부담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뭐 유니버스 통합이 있고 나서 한 4만 원에서 4만 중반대 전후로 좀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경영권 이수와 별개로 그냥 기업의 가치로만 좀 평가받을 수 있는 구간은 4만 원 초중반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오면 또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네. 가격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2월 10일이네요. 정정해서 제가 2월 10일 5만 8천 원 움직임 고점이었었는데요. 여기서 눌렸을 때 좀 잡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 디어유 탑픽 주셨습니다. 목표 가격 5만 5천 원까지의 움직임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리하고요.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해보죠. 네, 두 번째 섹터는 바로 로봇입니다. 역시 오전부터 좀 뜨거웠고요. 지금 종목별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시세 몇몇 반납하는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려는 움직임 나옵니다. 로봇의 배달 시대가 개화되면 재평가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가장 크시죠. 내일 가장 또 궁금한 섹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배경은요? 우선 정책에 대해서 열렸다는 점이죠. 새로운 정책이 열렸다는 점은 여기에 대해서 제품의 판매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기업의 이익도 좋아지는 구조. 그렇다 보니까 우선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수급 같은 경우가 전체 산업이 한번 순환매가 이제 다 돌았습니다. 대형주, 그다음에 대형주 중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까지 수급이 네. 다 돌았어요. 그러면 다시금 지금은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시총상위주로 몰리는 거고 근데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 같은 경우가 제한적이다라고 하면은 개별주로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수급 흐름은 개별주로 몰리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다시금 이제 한번 순환매가 돌았던 개별주 쪽으로 수급이 돌 수 있겠구나라는 점이고 그런 점에 따라서 로봇주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순서가 온다. 이렇게 네.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 도로교통법이 바뀌게 되면 네. 배달 로봇 시대가 정말 된다고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혹여나 네. 사고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풀어야 될 과제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갈 길이 멀다라고도 생각해 본다면 이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게 그렇게 큰 의미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윗골이 달린 종목들도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단발성에 그치진 않을지 정말 랠리 2차적으로 더 나오는 게 맞아요?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딱 포인트를 짚어 주신 게 우리가 자율주행,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연결해서 이 산업이 진짜 개화가 되려고 하면은 보험에 대한 이슈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누구의 배상인가? 자율주행 차가 가는데 운전자인가 차인가 아니면은 통신사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이 풀어져야 이 산업은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관련된 종목들이 본 시세가 날 수 있는 거죠.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단발성이죠. 우선은 시장은 열어놨는데 제도적으로 더 마련해야 될 거는 존재하기 때문에 좀 이런 재료 같은 경우는 무게가 아주 강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풀어야 될 내용들이 있다. 다만 다시 한번 순서가 와서 돌아 나가고 있는 이 분위기를 좀 캐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염 차장님 오늘 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또 튀잖아요. 그러면 로봇보다는 자율주행, 그러니까 모빌리티 쪽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의 개화로도 인식해 볼 수 있는지 이쪽으로 수혜가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로봇과 자율주행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 저는 더 큰 범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로봇 산업에도 좀 접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빌리티 쪽에 대한 부분도 접목이 되는데 결국은 또 같은 한 틀입니다. 결국은 로봇이 모빌리티화되고 모빌리티가 로봇화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뭐 같은 맥락에서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지금 뭐 중요한 것은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책임 여하가 어느 쪽으로 지금 전가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 고민돼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테마로서가 아니고 앞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분명한 섹터임에는 좀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 쪽에서 뭐 오늘도 나온 뭐 뉴스 보면은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대의 영업이익을 좀 시현했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자율주행
쪽도 사실은 모빌리티 쪽과의 연계성이 일단은 우선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 자체의 확대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매크로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나스닥도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고 네. 분위기가 좀 성장도 다시 또 꺾이는 건 아니야라는 우려감들이 지금 금리 조정 관련된 금리 공포 관련돼서 시장 네. 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또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성장주들 다시 조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단순히 성장주와 그리고 우리가 뭐 빅테크주를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우리 이성 의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 성장주 섹터는 다소 좀 주춤할 수 있겠지만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로봇주라든지 오히려 자율주행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그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움직임이 갈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중소형주가 선호되는 이런 시장에서는 갈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성우 이사님, 네. 이 지금 빅테크 미국 이야기하면서 네. 나오는 이야기로는 지금 인력 대체에 대한 움직임도 굉장히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특히 이제 구조조정 네. 연말부터 해서 연초에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서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움직임도 많고 네. 공장 자동화로 돌린다라는 네. 이야기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 쪽으로 뭔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종목들로 쏠림이 나타날 수도 있나요? 우선 그럴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 60년 만에 인구가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5년이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전 세계 인구가 줄어듭니다. 노동 인구 같은 경우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 시장은 언제나 대체를 찾습니다. 그렇다 보니 딱 포인트를 집어주신 것처럼 인력을 대체하는 요인, 빅테크에서도 좀 대체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의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이는 늘어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에 대입했을 때 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로봇은 또 IT에 파생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뭐 공작기계 뭐 다양한 이런 부분의 경쟁력은 또 우리나라 갖추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외 지분 투자를 뭐 단행을 한 현대차라든지 그러한 대기업군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보는 게 조금은 편하겠습니다. 그럼 네. 작은 종목들 튀어가는 쪽 안에서는 해외 연결고리 찾기가 어렵겠네요. 그럼 결국 연초에 올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삼성을 좀 뒤에 업은 네. 이런 종목들로 다시 매기가 돌지. 사실 오늘만 보면 SBB테크, 뉴로메카, 네. 로보티즈 이쪽 정도가 대장인 것 같은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빠지잖아요. 네. 섹터 전략을 좀 어떻게 가려내야 돼요? 지금부터 그 이익 대비 시가총액으로 대입하면 힘든 상황입니다. 미리 성장을 가지고 온 거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끌어와서. 기준 한 140억 정도의 매출 예상인데 지금의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원이 넘어가요. 오버페이스를 일단 달린 거죠. 몇 년치의 실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같이 그냥 꿈과 희망을 투여해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숫자가 나오는 기업, 기술력 중심 이런 기업을 추리거나 라고 하는데 전자는 이미 시세가 다 났어요. 그러면 후자인 거죠. 이제 기술력 중심의 기업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기술력이 있는데 이 다음에 대기업의 투자가 단행됐을 때 실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술력, 실적을 가지고 있는 잠재 기업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후발주자 네. 누군가요? 그러게요.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네, 저는 좀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삼성의 이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3자 배정 투자를 보고 다음 스텝을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는 보행 로봇인 제임스 입의 출시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탑픽은 이제 인탑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무겁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당장 공격적으로 살 타이밍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산업에 대해서 방향이 맞지만 이 주가의 속도가 부합이 될 때 그때 접근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해보면 삼성의 제임스 입의 출시 일정이 확정이 될 때 이 종목은 이제 주가의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 그다음에 뭐 키트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예.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시 일정이 확정되면 로봇과 관련해서 조립 AS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때는 네. 로봇주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27,450원 말씀대로 1, 2월 달에 로봇주랑 전혀 다른 궤를 그렸거든요. 네. 지금 자리 잡아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전략은 어떻게 세우세요? 네, 가격대로는 박스권 하단 가격이 27,000원 정도입니다. 예. 대신 이 가격에 매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시세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네. 포인트는 잼스 입 출시 일정의 확정. 그러면 인탑스라는 종목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주목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예. 3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4,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27,000원 매수권역 35,000원까지 잼스 힙 로봇의 출시 가능성 보시면서 또 시간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탑픽 골라주셨습니다. 인탑스였습니다. 프로의 시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염정 차장, 이성웅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